안녕하세요. 저는 엉뚱한 미술학교에서 유아반 2개 반과 그리고 초등 고학년 반 수업을 맡고 있는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수업 사례 발표에 대해서는 저번에 전문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이제 약 7개월 동안 느낀 어떤 변화나 아이들의 그런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수업하기 전에 항상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혹시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그림은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쫓아서 살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이 그림을 항상 보여주면서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사람이 파리스, 양을 치는 사람이고, 뒤에 있는 신은 에르메스, 그리고 앞에 세 여인은 아프로디테와 아테네, 그리고 헤라, 이렇게 3명의 여신입니다. 파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저 황금 사과를 주는 것으로 이제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림인데요. 혹시 어느 여신에게 사과를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파리스는 자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약속한 미의 여신 아테네에게 사과를 주게 됩니다. 헤라는 보통 질투나 권력의 여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테네는 전쟁이나 혹은 지혜의 여신,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면 가장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하면서 4월에는 굉장히 설레고 행복한 마음으로 수업을 했는데, 이제 엉뚱한 미술학교와 이제 학교라는 그 2가지 집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금 더 아이들을 자유롭고 이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명 혹은 뭐 10명 남짓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면서 아무리 뭐 말을 안 듣고 어떤 트러블이 생겨도 직접적인 훈계나 그런 처벌은 절대 하지 않았었어요, 1학기 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통제가 어려워지고 수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아서 2학기 때부터는 약간 저도 엄하게 아이들을 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이제 더 제약을 두는 것이 많아졌고, 수업 시간에 조금씩 더 안 돼, 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아이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자 이 수업을 기획한 것인데 왜 점점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어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동기유발을 해서 재밌는 수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에 몰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학교에도 그렇고 엉뚱한 미술학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의 주체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학생들이 주체가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선생님 나를 항상 아이들이 보고 있어야 하고, 어떤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약간은 주체를 저에게 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업에 막상 들어가게 되면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이 더 많고, 어떤 그런 제 생각과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서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 생기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제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미술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어떤 그 직업에 큰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이기 전에 저 자신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정들이 모두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7개월 동안 해보니까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때도 있었고 아니었던 때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의 개요를 짧게 말씀드리면 1학기 때는 우선 4월, 5월, 6월 이렇게 3달이었는데요. 4월에는 전통미술을 주제로 그리기와 만들기, 그리고 5월에는 현대미술, 그다음에 6월에는 그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학생들 개개인의 진로 탐색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를 마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너무 딱딱한 수업 위주로 PPT를 보면서 아이들과 얘기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교육과정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치우치지 않았었나, 그런 반성을 하면서 2학기 때는 약간 더 자유로운 수업으로 좀 구성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맵이나 아니면은 자유로운 브레인스토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고, 그 다음에 재료 같은 경우에도 미술 재료뿐만이 아니라 식재료나 어떤 다양한 것들을 사용해서 공감각적인 그런 감각을 좀 일깨울 수 있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학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3학기 때는 일단 아이들의 인원수가 많이 줄기도 했고,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표현할지, 그리고 그런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1학기 때는 보통 이제 초등고학년반 같은 경우에는 2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1시간 정도를 PPT를 보면서 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정보들을 전달하는 시간도 되었지만,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냥 생각나는 주제나 아니면 의견들을 발표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더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수업은 1학기 때 이제 패러디 수업을 진행했던 결과물입니다. 일단 제일 왼쪽에 보시는 건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의 그림인데요. 어떤 그림을 패러디했는지 알 것 같으신가요? 전혀 네? 저거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그림인데요. 사실 셋 다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그림입니다. 저 왼쪽 학생은 굉장히 키도 크고 아이들이 약간 리더처럼 따르는 학생이에요. 근데 굉장히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폭력적이고 비속어도 많이 쓰고 그런 학생인데, 이제 그림에 어느 정도 그런 게임의 캐릭터나 폭력성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마인드맵이나 그런 걸 좀 시켜보면 그 단어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가 많긴 한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질이 다분한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아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알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 모자를 스냅백을 거꾸로 쓰고 그 글씨를 스웩이라고 써놓은 것이나, 아니면 모나리자의 코스염을 단 거나, 아니면 뒤에서 랩을 하고 있는 래퍼를 그린 것들이 그 학생의 어떤 특성을 잘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의 그림인데요. 이 학생은 굉장히 모범생 같은데 또 말을 시켜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가 가면을 벗고 그 안에는 사이보그처럼 로봇의 얼굴을 한 로봇이 이제 실체가 되는 그림인데요.
아이들이 사실 미술을 하러 왔다고 해서 저는 즐거운 시간을 꾸리려고 한 건데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학업 스트레스와 비슷하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저는 가끔씩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로운 시간을 만들어줄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림이었고요. 마지막은 여자아이의 그림인데 두 개의 그림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채색도 굉장히 밝은 색으로 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모나리자로 이제 비슷하게 형상화해서 패러디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선생님이 원하는 그림은 어쩌면 이 그림일 수도 있는데 자기의 그런 생각이나 감정들을 저렇게 거친 선으로 자유롭게 표현한 저 그림들이 저는 오히려 더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등학교 수업은 아니고 유아반 수업인데 이제 초등반과 마찬가지로 제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밀가루를 반죽해보는 수업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반에서도 식재료를 가지고 수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아이들이 약간은 해방감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반의 경우에는 매일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일주일에 4시간씩 미술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걸 느껴서 월 말마다 이제 어머님들의 동의하에 컵라면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화 영화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걸 보면서 라면도 먹고 게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같이 슈퍼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고르면 자기가 선호하는 게 뚜렷하게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수업으로 연결시켜 보면은 조금이라도 더 재밌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구성해 본 수업입니다. 매운맛에는 어떤 색이 어울릴지 아니면은 뭐 차가운 라면에는 어떤 색과 어떤 디자인이 어울릴지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아이디어 스케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노끈이나 지점토로 라면이랑 토핑을 만들어 보면서 그 패키지 디자인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나 어떤 디자인이나 안에 들어있는 토핑의 종류뿐만 아니라 글씨체나 아니면은 그런 레이아웃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더 효과적인 시각화하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수업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 대해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떤 PPT를 제시하지도 않고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이라는 그 소재에서부터 출발을 한 수업인데요.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뭐 자기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게임기를 표현한 학생도 있었고요. 어떤 학생은 자기가 맨날 앉아있는 책상 위에 보물상자와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야구공 등을 그린 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조금 더 화면을 꽉 채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통해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캔버스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업 진행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그림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나 대학생이 됐을 때 다시 보기에 어떤 추억이나 아니면은 내가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활동을 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림인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욕심을 내서 좀 더 길게 그리고 완성도를 좀 더 높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핸드폰 속에 게임을 그린 친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저 옆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엄마와 자기의 모습을 표현했고 나머지 행성들의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한 그림이고요. 이 학생은 벌써 초등학교 4학년 남자 학생인데
벌써부터 서울미고에 진학하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학생인데 굉장히 디테일한 표현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많고 그 생각을 시각화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고, 그리고 이 학생은 놀이공원을 주제로 하여서 이렇게 그림을 완성하였는데요. 제가 사실 저번에 전문가위원회 때 발표를 하면서 전문가위원회 분들의 평가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전통미술, 현대미술, 그리고 진로 탐색 이렇게 기획을 하고,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PCK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이들과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이 모두 약간은 너무 딱딱한 틀에 박힌 방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먼 것 같지만, 그래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아이들과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한 것 같아서 거기에 의의를 두려고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